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길거리에서 파는 맛있는 타코는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은 왜 공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둘 다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데 말이죠. 이게 되게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안에는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두 가지, 경제학 개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 딱 이해하고 나면, 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정말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분류할 때 쓰는 일종의 비밀 코드 같은 걸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분류법만 알면요, 왜 어떤 건 돈을 내고 또 어떤 건 공짜인지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비밀 코드는 바로 배제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돈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있냐 없냐?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 타코 가게, 돈 안 내면 타코 안 주잖아요? 막을 수 있죠? 이건 배제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공원은 어때요? 돈 안 내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막을 수가 없죠? 이건 배제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경합성입니다. 이건 내가 쓰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나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타코를 하나 늘름 먹어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 타코 절대 못 먹죠. 제 몫이 생기면서 남의 몫이 사라진 거니까 이건 경합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텅 빈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서 운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땐 경합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방금 배운 배제성과 경합성, 이 두 가지 기준을 한번 합쳐볼까요? 그럼 마치 마법의 분류 모자처럼 세상의 거의 모든 걸 이렇게 네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돈도 내야 하고 배제성 있고, 내가 쓰면 남은 못 쓰는 경합성도 있는 피자 같은 건 사적 재화고요. 반대로 돈도 안 내고 배제성 없고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경합성도 없는 국방 서비스 같은 게 바로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돈은 안 내지만 내가 잡으면 다른 사람이 못 잡는 바닷속 물고기는 공유자원. 마지막으로 돈은 내야 하지만 내가 본다고 남이 못 보는 건 아닌 케이블 TV 같은 게 클럽재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도로 하나가요, 상황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유형을 전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텅 비어 있는 무료 도로는 뭐죠? 공공재죠. 근데 여기에 톨게이트를 세워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 클럽재가 됩니다. 그러다가 톨게이트는 없는데 출퇴근 시간에 차가 꽉 막혀요. 그럼 내가 길을 쓰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공유자원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막히는 도로에서 톨게이트까지 운영한다? 그럼 그건 사적재화로 바뀌는 겁니다. 와, 이 개념이 얼마나 유연한지 감이 좀 오시죠? 자, 이렇게 세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니까 이전에는 안 보이던 흥미로운 문제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공공재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 바로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네, 무임승차자, 말 그대로죠. 돈은 안 내고 혜택만 쏙 빼먹는 사람.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이 무임승차 문제가 왜 심각한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동네에 주민이 한 200명쯤 사는데 다들 공원에 멋진 분수대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민 한 명 한 명이 분수대 있으면 $100만큼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고 쳐보죠. 그럼 200명이니까 이 분수대가 만들어내는 총 가치는 무려 $20,000나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분수대를 짓는 비용은 딱 $7,000면 된대요. 어때요? 계산상으로는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거잖아요.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이 되는 프로젝트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수대, 이거 한번 지어지고 나면 돈 낸 사람, 안 낸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서 막겠어요?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바로 배제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 돈 안 내도 누군가 내겠지 뭐. 그럼 난 그냥 공짜로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해버리니까 결국 아무도 돈을 안 내게 되고 모두가 원했던 그 멋진 분수대는 끝내 지어지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인데도 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알아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뜻이죠. 바로 이렇게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짠! 하고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걷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강제성을 동원해서 그 돈으로 분수대를 직접 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임승차 문제는 해결책을 좀 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딜레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경제 우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자, 옛날 중세 시대의 어떤 마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마을에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양을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동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양치기 한 명 한 명의 생각은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어차피 공짜 땅인데 내 양 한 마리 더 풀어서 돈 버는 게 이득이지. 근데 마을의 모든 양치기가 똑같이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비극입니다. 목초지는 순식간에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결국엔 단 한 마리의 양도 키울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주인이 없는 공동의 자원이 각자의 합리적인 이기심이 모여서 결국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해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행히 이걸 막을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키울 수 있는 양의 수를 제한하거나 세금을 매기는 규제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 공동 목초지를 개인 땅으로 쫙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각자 자기 땅은 알아서 아껴 쓸 테니까요. 이걸 사유화라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 주인 없는 자원에 규칙을 만들어 주거나 아예 주인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분수대 이야기, 양 이야기, 좀 오래된 우화 같았죠? 근데 이 고전적인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정말 큽니다. 이제 이 개념들을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 세계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요, 절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오염되는 공기와 물, 씨가 말라가는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가 겪고 있을 텐데 매일 아침 저녁 꽉 막히는 도로, 이 모든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대판 공유지의 비극인 셈이죠. 그리고 다행히 전문가들은 이 현대판 비극에도 해결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인용문처럼 말이죠. 혼잡한 교통망에 혼잡 통행료를 더 많이 사용하면 시민들은 평균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꽉 막힌 도로라는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혼잡 통행료를 내게 하면 불필요한 통행에 줄어서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주인 없는 공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을 때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명확한 규칙을 만들거나 주인을 정해주는 역할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소셜미디어는 어떨까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쓰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이 거대한 디지털 광장. 어쩌면 이게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공유지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공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 무분별한 비난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마주한 새로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